안녕하세요. 소울닥터 오명지입니다. 날이 이제 정말 쌀쌀해지는데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올해는 특히 독감 백신 접종 꼭 하시길 바라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번에 어느 분께서 임신 중에 할 수 있는 시술이라든지 산후에 해야 되는 시술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신 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임신 중에 피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눴을 때 처음 입덧 심하고 막 이러실 때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죠. 물론 피지를 많이 올라오게 되면 호르몬도 나오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일이 생기게 되면 스트레스도 받기 때문에 여드름이 나올 텐데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하는 걸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잠 잘 자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생각하고 플러스 클렌싱을 잘해주는 수밖에 없고 가능하면 짤 때도 조금은 균이 좀 침범하지 않도록 짜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일 스테로이드 연고를 쓴다든지 여드름 연고를 쓴다든지 여드름 약을 쓰는 상황은 아닙니다. 몇 가지 약물들, 특히 이제 화학적인 약물들이 안전하지 않거나 안정함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드름 치료제를 잘 사용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 주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중기에 들었을 때 이게 아마 산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일 텐데요. 중기에 들면 엄마들이 저희한테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기미가 더 진해졌다라고. 이게 색깔들이 좀 더 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거는 산 후에 회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가 남아 있어서 산 후에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뭐냐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예방법 한번 저번에도 길게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선크림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가 나간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만 임신 중에 선크림이 있을 때 우리가 화학적인 선블록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약간 백탁 현상이라고 하얗게 뜨는 현상이 있더라도 물리적인 화학 차단제를 쓰는 게 좋고요. UVB하고 UVA도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여기서는 이제 기미나 이런 걸 진하게 하는 UVA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PA라고 써진 거가 조금 높은 거를 사용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누구나 다 고민이 되는 거죠. 물론 초기, 중기, 말기에도 다 문제가 됐지만 말기에 특히 갑작스런 체중 증가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면서 살이 트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 틈을 겪게 되는데 살 트임이 생기게 되면 사실은 회복은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떤 병원에서는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마 사이즈를 줄이는 거고 재배치를 해서 조금 잘 안 보이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물론 보습제도 잘 바르고 마사지도 잘 해주고 잘 케어를 해준다면 조금 안 생기는 경우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산모분들도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지고 틈살 크림이나 예방 크림 같은 거를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것도 줄여줄 수는 있으니까 그거는 향후에 병원에 가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모들이 체중이 얼마나 늘어야 될까? 보통 정상적인 BMI를 가진 사람은 11에서 18kg를 봅니다. 물론 뚱뚱한 분들이 11에서 18kg를 하면 너무 과해지기 때문에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되고요. 보통 11에서 18kg는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가할 때 어떻게 계산해? 그러면 보통 한 달 단위로 봤을 때 1.2에서 1.4 초중반은 가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1.8 이상은 안 넘게 조금씩 조절을 해야 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엄마들이 사실 못 먹는 시기가 많았기 때문에 잘 먹여야 된다고 되게 잘 먹였지만 요즘 사실 애를 못 키울 만큼 적게 먹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먹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너무 적게 먹으면 애들한테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를 영양소 충분하게 철분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이라는 거를 적절히 조정해서 드시는 게 낫겠죠. 백날 먹어서 도움이 안 되는 정제당이라든지 이런 탄수화물은 피해주는 게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산모들이 체중 증가가 심해지면 어떤 사태냐면 임신 중독이 오기도 합니다. 임신성 당뇨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애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가 크게 나오면 사실은 성인병이나 이런 유병률을 높인다고 하는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크지 않게 낳아야 되잖아요. 그게 특히 산모가 너무 과도하게 체중이 불면 그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들 하니까 조금은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 라고 물어봅니다. 보통은 애를 낳고 6주 후부터 고민을 해보자 라고 돼 있는데, 저는 임신 말기부터는 조금씩은 식단이라든지 아니면 적당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모유수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성들이 2500kcal 정도 먹어주면 500kcal를 쓰게 돼 있거든요. 500kcal에 특히 200은 산모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과하지만 않으면 살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러면 언제까지 다 빼야 돼? 라고 물어보면 의학적으로는 6달입니다. 6달이 넘어가서 과체중이 유지된다면 사실 호르몬 밸런스가 이미 깨졌다고 보기 때문에 쉽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 낳기 전부터 조금씩 식단을 하면서 몸을 좀 조절을 하고, 애를 낳고 나서 가능하면 3개월 내라고 전 타이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13kg가 찐다고 봤을 때 그 13kg가 다 살이 아니거든요. 부종도 있고 애도 있고 태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혈액량도 좀 늘고 뭐 그러면서 13kg가 늘기 때문에 축적했던 지방을 어느 정도만 조절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3개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애 가질 때 어떤 시술을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죠. 뭐 점을 빼고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간단한 거나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애에 자극이 안 가는 선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모한테 가하는 통증이 산모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애한테 스트레스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단순히 어떤 케어, 전혀 통증이 없다거나 자극이 없거나 케미칼한 게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들만 살짝씩 해줍니다. 그리고 가끔 물어봅니다. 애 가지면 보톡스나 필러를 할 수 있냐고. 의학적으로 말하면 할 수 있다라고들 합니다. 보톡스를 엄마가 맞았다고 애한테 태반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애를 가진 걸 알았을 때 의사들이 보톡스나 필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게 있잖아요. 동물 테스트라는 겁니다. 사람을 상대로 테스트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굳이 리스크를 높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산모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는 애 가진 줄 모르고 맞았어요.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그런 게 높다라고 나온 건 없거든요. 하지만 애를 가지는 건 아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조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 케미칼한 거 다 피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항상 강조하지만 그래야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를 놓고 나서 언제 시술을 할래? 라고 물어보면 모유수유 끝나오죠.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애한테 뭔가 가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수유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튼살, 복부 처진 거, 심해진 셀룰라이트, 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몸의 변화가 되게 많고 외국 보면 누구누구 유명한 배우들이 아기 낳고 몇 달 만에 비키니를 입었느니 뭘 이렇게 했느니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을 하는 엄마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일 복귀할 때 좀 잘 정리하기 위해서 얼굴 관리도 얼굴 관리지만 바디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그 다음에 바디 체형 프로그램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튼살은 감량을 하고 튼살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막 부은 거잖아요. 호르몬 작용에서 이렇게 배열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벌어진다고들 하는데 그럼 일단 우그러뜨린 다음에 밑에를 좀 물렁물렁한 거를 단단하게 딱 붙여놓으면 다는 아니겠지만 선만 살짝 보일 정도로 잡아내는 것 같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튼살 크림이라든지 보습제라든지 이런 걸 좀 정성껏 귀찮아하지 마시고 발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기는 부분은 복부, 허벅지 쪽, 종아리 이런 데 있잖아요. 확실히 보면
열심히 관리를 했던 분은 좀 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절대 장담을 안 하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기미, 홍조 이런 거는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계속해서 조금씩 지워나가는 거고, 아기 낳고 생리가 돌아오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몸이 순환이 되면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들, 되게 세게 먹었다 싶은 것들은 뭐 레이저 토닝이라든지 다른 레이저를 통해서 조금씩 개선을 시켜주는 겁니다. 제왕절개 수술 자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켈로이드가 있는지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툭 튀어나오는 경우는 거기에 맞는 흉터 전문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가서 하신다면 사이즈를 훨씬 더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슬프게도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잘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줄여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선생님들이 워낙 예쁘게 잘 꿰매시잖아요. 꿰매기 때문에 매끈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시기별로 나눠준 이유는 어느 시기에 입든 방법은 있습니다. 대신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한번 본인의 마음, 나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 주변 분들도 이 산모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리고 그분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진행해 봤으면 한다는 거. 결국은 마음이라는 거죠. 방법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저 아니라도 주변 의사 선생님들은 거기에서 답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뭐 거기서 하나하나씩 자기 인생이니까 타박타박 한번 축복받은 그 시간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울닥터 오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